다른 모든 신하들이 항복하자 그러는데 끝까지 싸우자고 목숨 걸고 칼을 들고 들어와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결사항전을 한 그 마이태자가 하는 사람 이 책을 내고 나서는 여러분한테 높으신 분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뿐이다. 나는 삼국사기 이면에 숨어있는 역사적인 실체를 밝히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다. 신라는 무능하게 그냥 항복한 것이 아니라 마이태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부흥운동을 펼쳤다. 기록으로는 남겨지지 않았지만 유물과 유적으로 전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의 행간을 찾아내기 위해 수백 번 삼국사기 경순왕평을 읽었다. 역사적 기록만이 진실이 아니듯 기록 이면에 숨어있는 또 다른 진실을 찾아내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학교 시절에 가장 힘들면서도 어렵고 재미없는 부분의 공부가 아마 역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토록 재미없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연대기적인 나열만 있었을 뿐이지 그 역사 속에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한 풍부한 상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역사에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시공간에 대한 상상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 편의 장편 소설로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의 나라, 이 책을 집필하신 이상훈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은 이제 작가님을 책을 집필한 작가님으로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저희처럼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은 뭐 이런 표현이 너무 상투적이라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예능의 마이다스라는 표현으로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D님이 현역 시절에 정말 많은 그 예능 프로그램들 론칭하고 또 그 만드셨잖아요. 네. 대표적인 작품 한두 개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SBS에서 이제 제가 방송 대상을 2번이나 받았는데 네.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좋은 세상 만들기. 예, 서세원 신인경 씨가 이제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게 뭐 시청률로 따지면 50%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SBS에서 본다라면 소위 이제 예능과 어떤 그 교양을 예. 이제 같이 합쳐서 만든 네, 네.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조련 선생님하고 했던 대한회복행당, 그 열려라 웃음 천국, 뭐 기쁜 우리 토요일, 신동엽 이영자 해서 기쁜 우리 토요일. 그러고 보니까 뭐 예. SBS의 오늘을 있게 한. 아유,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시트콤으로는 이제 LAR이랑 LAR이랑 여고 시절, 여고 시절. 네. 네. 뭐 이제 그런 코미디와 이제 시트콤 쪽으로 시트콤의 참 전성기였던 그런 어떤 시절이 그렇죠. 아니었나 예. 생각을 해봐야 예.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오늘은 인터파크와 MBC가 제작하는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상훈 PD님께서 오늘은 작가님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예. 작가님이 쓰신 이 김의 나라라는 책을 보고 나서 예. 연출로서의 어떤 PD뿐만이 아니라 작가님으로서도 이제 일가를 좀 이루신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은 이제 고전 3부작, 역사 예. 3부작의 이제 예. 세 번째 작품으로서 이제 예. 발간된 책이잖아요. 예. 책에 대한 소개 간략하게만 좀 해주십시오. 소설로서는 이제 한복 입은 남자가 처음으로 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명공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김의 나라인데, 원래 이 역사 소설에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아까 처음에 우리 이제 김태훈 씨가 이야기한 역사 시간 우리가 좀 지루하다 그러지만 네. 역사가 정말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운 역사는 그냥 외우고 몇 년도 막 이렇게만 가기 때문에 딱딱했는데, 그렇죠. 뭐 몇 예. 년도에 뭐, 그리고 무슨 부서에는 뭐가 있었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연대기와 오직 그 구조로만 시험 이루니까, 위주로만 시험 됐기 보기는. 때문에. 근데 저는 자꾸 이제 호기심, 제가 이제 뭐 방송 프로그램 할 때도 호기심에서 항상 시작되거든요. 네. 이게 진실일까? 이게 맞을까?
something new, 뭐 새로운 거 이렇게 하는데 역사도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역사적인 기록이 이게 과연 사실일까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삼국 사기에 이렇게 보면 마이태자 이제 김일 이름은 경순왕의 아들인데 삼국 사기에 보면 계속 마지막 화백 회의에서도 다른 모든 신하들이 항복하자 그러는데 끝까지 싸우자고 목숨 걸고 칼을 들고 들어와요. 삼국 사기에 나옵니다. 결사항전을 한 그 마이태자가 삼국 사기 뒤에 보면 금강산에 들어가서 그냥 갑자기 도사가 돼요. 그냥 죽어요. 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썩은 뭐 무라도 벨 정도. 그리고 마이태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국사기에서의 그 마이태자의 그 평상시에 강경한 모습을 본다라면 갑자기 모든 걸 달관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 금강산에 들어가서 수도만 하다가 인생을 보냈다. 이거 약간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 고려가 얼마나 신라 그 마이태자를 무서워하고 했냐 그러면 스라벌 있잖아요. 경주. 네. 경주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게 계속 신라 부흥 세력이 마이태자를 중심으로 은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네. 신라가 그 반울성 그 좋은 모든 거를 그 다 강제로 불태워 버리거든요.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정신을 이제 쥐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자꾸 반란세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김일에 대한 고려 왕건이 마이태자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이거는 팩트거든요. 네. 왜냐하면 막 간신처럼 하는 사람은 쟤는 분명히 또 배반할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왕건이 그 신라가 935년에 망했지만 삼국사기에 930년 망하기 5년 전에 낭랑공주 자기 제일 사랑하는 딸 낭랑공주를 데리고 스라브를 옵니다. 네. 그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마이태자를 꼬시기 위해서. 마이태자만 잡으면 천군을 신라는 자연스럽고 자기는 천군 만마를 얻는다 그랬거든요. 또 그를 따른 추종자들이 다 왕건을 따를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큰 아주 대륙을 꿈꿔보자, 대륙 정벌까지 꿈꿔보자 하는 그 마이태자를 잡기 위해서 자기 제일 사랑하는 딸을 태자한테 내 마음을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건이. 내가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정략적 결혼을 하고. 그런데도 마이태자는 그걸 다 뿌리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석 선생도 낭랑공주의 산정모한 보면 섬스목수를 뿌리치고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했던 마이태자가 그냥 금강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삼국사기에 또 뒤에 보면 그렇게 했던 낭랑공주가 나중에 경순왕과 시집을 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마이태자 아버지죠, 그러니까. 근데 경순왕이라는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나이 차이도 딸보다 훨씬 어리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이게 삼국사기에 나올 때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될까라는 걸 가지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 속의 행간을 한번 찾아보자. 거기에서 시작된 게 이제 마이태자의 진실을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 책을 쓰는데 삼국사기 기록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제가 강원도 인제에 가면 진짜 마이태자가 항쟁했던 기록이 다 있습니다. 흔적들이. 가면 대왕마을 그다음에 거기 마이태자가 그 한계산성 끝까지 산성을 쌓아서 탑까지 기록한 탑까지 있고 거기 가면 인제에 가면은 마이태자 사당도 남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게 흔적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자, 역사는 마이태자를 예. 기록하고 있기로는 금강산에서 삼배 옷을 입고 살다 풀 먹고 굶어 죽고 뭐 굶어 죽었다라고 비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신 이제 마이태자의 이후의 행보는 그렇지 않다. 예. 동시대의 어떤 기록들을 찾아보게 되면 그가 결국은 위로 올라가고 결국 이제 금나라를 세우게 되면 어떤 예, 시조가 후손. 되면서 예.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신라의 어떤 후손들이 네, 어떤 네. 북방이 중심 문화가 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열게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십시오. 자, 우리 역사는 마이태자로서 끝나게 되는데 예. 공식적인 역사는 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김의 나라의 마이태자는 그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됩니까? 그 신라 마지막에 옥새를 네. 겸순왕이 그 왕건한테 나라 갖다 바칠 때 기부 문서에 옥새 도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공식 인증 도장이 없습니다. 그걸 마이태자가 들고 근데 갔군요. 그걸 거기 인제 바위 밑에 숨겼다 그래가지고 인제에 가면 이제 옥새 바위라고 있습니다. 그 내가 아무리 파도 옥새는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인제를 가보시면 인제에서도 그 지금은 이제 마이태자에 대한 그 기록을 복원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그 마이태자 흔적들을 지금 굉장히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태자가 거기서 마지막 이제 제 책에도 그거는 좀 그 낭랑공주하고 관계를 제가 낭랑공주 부분은 이제 러브라인은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경순왕이 도와준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왕건이 나중에 마이태자의 이 본거지가 자꾸 커지니까 이거를 제압하려고. 점령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순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살려달라. 그러면서 둘이가 타협한 게 이제 강원도를 떠나가지고 그럼 고려의 국경 밖으로 나가면 내가 타치를 안 할게. 말하자면 이제 자발적 추방을 하면 추방. 그래서 그 합의에 의해 가지고 마이태자가 그 군사들을 이끌고 눈물을 머금고 자기 추종자들과 함께. 만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주에 지금도 길림성 있지 않습니까? 네. 길림성. 그게 원래 신라 이름이 계림입니다. 계림. 네. 그래서 만주 길림이 원래는 계림이었어요. 계림. 근데 이름은 지금도 계림을 한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찌린입니다. 찌린. 근데 뒤에 이제 바뀌면서 똑같이 발음은 똑같아요. 찌린인데 한자만 바뀌었죠. 계림에서 길림으로. 그래서 그 계림에서 마이태자가 본거지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이태자가 죽으면서 아들 한보가 그 완안마을로 해가지고 옛날 발해 926 불과 몇 년 전에 망했던 발해 본거지가 복간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복간수에서 한보가 완안 그 새로운 왕이 되는 거죠. 그까지가 이거는 팩트거든요. 이렇게 역사가 올라가는 게 지금도 그래서 그 하얼빈에 가면 복간수가 지금 하얼빈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금상경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제일 앞에 아골타의 동상이 딱 세워져 있고 금나라에 대한 거기가 보면 한보가 여기 와서 틀을 잡고 이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요새 금상경 박물관 가서 사진 찍으려 그러면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예. 그만큼 퍼져나가는 걸 원치 않는 거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점점 흥미로워지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왜 역사를 파악할 때 중국사를 이제 배우게 되면 삼국시대, 주지전국시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물론 삼국시대가 존재했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국가들이 존재할 때 그 모든 국가들을 자신들의 역사 속에 끌어안잖아요. 그래서 방대한 어떤 역사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삼국시대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는 신라로 가고 신라는 고려로 가고 고려는 조선으로 가고라고 하는 어떤 단일 계보에서의 역사만이 존재하지.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마이태자가 그 북으로 가서 만들었다라고 전해진 이제 김의 나라부터 시작하는 발해도 있고 물론 이제 고구려의 어떤 그 후손들이 만들어냈던 이런 어떤 그 다른 동시대에 존재했던 국가들의 역사를 우리 한민족의 역사로 끌어안는 노력이 정말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고려 때부터 우리가 소중화 사상 김부식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유학자였잖아요. 네. 조선도 철저한 유학의 이게 소중화 성리학.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거기 자꾸 우리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에 이게 우리가 스스로 가둬버린 거죠. 우리 스스로.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의 땅을 야만인의 땅으로 중국이 자꾸 그렇게 해요. 중국은 그 북쪽을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계속 그 옛날에 한나라 유방이 훈조 때문에 패배해가지고 유방이 자기 딸을 훈족의 황제한테 갖다 바치고 네. 굴욕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훈족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얘들이 훈을 엄차 한자로 할 때 흉노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정도로 그 얘들이 이 북방 그쪽을 했는데 우리가 고려 조선으로 오면서 그걸 똑같이 받은 거죠. 우리 뿌리인데 그 소중화 사상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식 예. 사고 방식이네요. 우리가 네, 그거를 예. 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중국식으로 불렀던 흉노를 흉노. 가져다 우리의 어떤 역사책에다 기록하고 있다는 예, 것은 그렇습니다. 소위 중국식 사관을 가져다 우리 역사를 이제 쓰고 있다라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김부식이라는 사람도 경주 김씨거든요. 이 사람이 이 신라의 왕들은 자기 조상이 흉노에서 왔다는 것을 당당하게 무덤에 비석에다가 다 밝혔습니다. 그거를 조선시대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해동비구라는 이 거기에 이거 밝혔는데 그러고 나서 그 비석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그 유학자들이 자기 조상이 흉노 후손이라는 걸 비석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부셔가지고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나중에 1965년인가에 발굴이 누가 하다가 발굴돼가지고 지금 경주 국립박물관에 보존이 돼 있는데 신라 시대의 그 왕들은 자기 조상이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록하면서 고려나 이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그거를 다 자기 조상이 저쪽에 아주 흉노라 그러니까 그걸 다 지워버린 거죠. 이 유학의 이 성리학 때문에 성리학이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너무 이렇게 우리를 가둬버리는 성리학이 일종의 신앙이 돼버린 예, 그 시대와 그 시대에서 영향받은 많은 사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는 틀조차 예. 배우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강단에 있는 학자가 아닌 예능의 마이다스 PD가 역사 공부를 10년이나 해서 책을 발간해야 되는 이 현실에 있어서 한편으로 자랑스러우면서도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능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아까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50% 넘는 네. 프로도 하고 했지만 그때는 아무도 저한테 뭐 전화하고 뭐 이게 하는 사람 이 책을 내고 나서는 여러분한테 높으신 분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어요. 인생에 뭐 2막도 있고 3막도 있는 거니까 그 작가님의 어떤 새로운 그 10년 전부터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 흐름이 또 이제 역사를 쓴 작가로서 또 이렇게 전환이 됐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책 안 쓰려고요. 힘들어서. 또 쓰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책의 이제 구성도 흥미롭습니다. PD가 등장하죠. 예. 주인공이 PD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추적해가는 예.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 어떤 픽션으로서의 팩션이라고 하죠. 팩션으로서의 역사와 현재에서의 어떤 추적 과정이 이제 교차로 예. 편집이 되면서 예. 마치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진국 PD라고 이제 등장하는데 예. 구성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빈치 코드 같은 그 영화나 소설을 또 떠올리기도 했어요. 예. 예. 그러면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역시나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고 난 뒤에 그 마지막 장을 넘기게 됐을 때 방금 전까지 다시는 책을 안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마지막 챕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그때 진국의 휴대폰이 울렸다. 중국에서 온 국제전화였다. 진국은 스마트폰을 켰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월지의 금동상에까지 전해졌다. 김 PD님, 김융입니다. 금인을 찾았습니다.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이 안 나올 거라고 누가 그럽니까? 이런 구성을 쓸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서 PD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영화 연출도 하시는 드라마 트루키라든지 또 시나리오 구조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자, 현재와 과거를 이제 교차시키는 편집이라든지 또 그 어떤 화자가 사건을 추적해가면서 벌어지는 어떤 추적극의 형태라든지 예. 이런 구성을 썼을 때 이 내용과 가장 부합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는 그 과거와 현재 이제 김진국 PD가 이거를 이제 파헤쳐가는 과정 속에서 그 왠가 그러면 옛날 그 이야기만 가지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역사 소설이라는 게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역사 소설인데 꼭 여기서 소설자를 무시하고 역사가 이거 진짜 맞아? 왜곡돼서 뭐 이런 뭐- 쪽에 어떤 시비들 말을 많이 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제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자료를 이 책 쓰면서 제가 뭐 발로도 엄청 뛰었지만 관련 자료 책들을 뭐 한두 수백 건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인용도 제가 많이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현대하고 과거를 한 거는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좀 팩트를 가지고 기본을 그래서 소설에도 제가 각주까지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는 독자들한테 이게 나의 상상력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기 내 상상력이 분명히 들어갔지만 사실에 의한 상상력이라는 걸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좀 그런 구성들을 제가 좀 썼습니다. 예. 앞서서 제가 그걸 팩션이라고 또 예, 이야기를 예, 했었고. 예.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소설이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좀 경직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예, 예. 왜냐면 제가 그 몇 년 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헐리우드 영화인데 퀸틴 타란티노의 그 바스타즈라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크게 웃음을 터뜨렸던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우린 히틀러가 예.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베를린인가요? 그 벙커에서 이제 자결했다. 예, 예. 라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예. 영화에서 보면 극장에서 장교들과 공연을 보다가 연합군 특공대에서 폭사당합니다. 극장에 있던 수많은 나치의 장교들과 히틀러를 폭발시켜서 죽여버리거든요. 아니 동양인도 아는 역사를 서양인이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예. 그 영화적 판타지로서 그 혼자서 쓸쓸히 자결한 그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을 예. 아니 그렇게 죽일 수 없어. 당신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돼. 2차 세계대전의 전범으로서 당신은 이렇게 장렬히 죽어야 돼. 라고 그 영화적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는 장면을 보면서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를 다루는 소설이나 영화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태도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저는 뭐 괜찮은 게 어차피 히틀러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어떻게 죽는 거는 다 팩트잖아요. 그걸 가지고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로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안 죽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상상력에 대한 어떤 허용들이 있을 텐데 김혜나라는 이 이상원 작가님의 새로운 책을 보면서 이 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담고자 하는 의미에 대한 것들은 무시한 채 이게 정말 역사에서 나오는 얘기야? 정말 그 기록에 있는 얘기야라는 그런 어떤 국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책을 좀 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또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네, 네.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록에 대한 부분을 100% 믿을 게 아니고, 아까 성자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 책을 읽으면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앞서서 뭐 더 이상은 책 안 쓰겠다,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음 책 뭐 쓰실 겁니까? 지금 가장 이제 흥미로워하시고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가 다음 책의 어떤 소재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이거 제가 쓸 때 맨날 밤에 저는 작업을 밤에 많이 해요. 네. 혼자 밤에 이렇게 하는데 책 이제 집사람이 쓰지 말이 책 쓸 것 같으면 나가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 조금 이제 뭐 아이템이 또 어떻게 될지는 뭐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지금 당분간은 이제 조금 이제 책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내분께서 책 쓰려면 나가라고 하셨다니까
다음 책을 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 이상원 작가님은 책을 쓰기 위해 나오신 건가 나가시기 위해 책을 쓰시기 시작한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전 3부작으로서 이 김의 나라를 우리 앞에 던져주신 이상원 작가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자주 종종 집을 나와서 좋은 작품도 써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